지금 미국 텍사스에서는 한 그릇의 미역국이 병원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산모에게 차가운 샐러드를 먹이던 미국인 시댁. 한국에서 온 어머니가 끓여온 미역국에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산모한테는 샐러드를 먹여야죠. 이 냄새 나는 건 안 돼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출산 후 닷새간 회복이 더디다가 이 국물을 먹고 사흘 만에 모유량이 2배로 늘어난 겁니다. 딸을 위해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국을 끓인 62세 한국인 어머니. 20시간 비행기를 타고 날아와 새벽마다 몰래 미역국을 끓인 거였죠. 그 국물에는 과학도 데이터도 없었습니다. 오직 딸을 살리겠다는 엄마의 마음만 담겨 있었죠. 미역국 한 그릇이 만든 놀라운 반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살짝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댓글로 함께 응원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복 많이 받는 하루 되세요. 그럼 감동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입니다. 올해 62이에요. 서울 마포에서 35년째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떡볶이, 김밥, 순대. 동네 단골들이 찾아오는 평범한 가게예요.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떠났고 딸 하나를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그 딸이 미국 남자와 결혼했어요. 7년 전 일입니다. 마이클이라는 이름의 백인 남자였죠.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다만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명절에 화상 통화할 때마다 어색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그런 딸이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가게 문을 닫고 펑펑 울었어요. 첫 손녀였거든요. 그리고 2024년 11월 셋째 주 월요일 딸이 출산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인천에서 LA까지 13시간, LA에서 휴스턴까지 3시간 환승. 대기까지 합치면 20시간이 넘는 여정이었습니다. 62년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였어요. 캐리어 2개의 짐을 꾸렸습니다. 옷은 3벌만 넣었어요. 나머지 공간은 전부 먹거리였습니다. 완도산 햄미역 5봉지, 국산 참기름, 한우 양지, 마늘, 국간장. 딸에게 미역국 끓여줄 재료들이었죠. 비행기 안에서 한숨도 못 잤습니다. 딸 생각뿐이었거든요. 휴스턴 공항에 도착한 건 화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사위 마이클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어색하게 목례를 나눈 뒤 저는 바로 물었습니다. 부엌 써도 되겠니?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아이는 영어밖에 못하지만 제 눈빛은 알아봤나 봅니다. 딸의 시댁 부엌에서 밤새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시어머니 캐서린이 자는 동안 눈치를 보며 불을 켰어요. 마이클이 몰래 장을 받아준 완도산 햄미역을 물에 불리고 양지를 삶아 육수를 냈습니다. 새벽 5시 국이 완성됐어요. 보온 가방에 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이제 딸한테 가자. 텍사스 휴스턴 세인트루크 종합병원에 도착한 건 오전 7시 23분이었습니다. 산후조리실 앞 복도.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보온 가방을 꼭 끌어안고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안에서 나온 건 딸이 아니었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백인 여성이었어요. 금발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시어머니 캐서린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에 들린 보온 가방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게 뭐예요? 저는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미역국. 딸 먹이려고. 캐서린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녀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미역국? 그 해조류 국물을 내 손녀딸에게 먹이겠다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뒤에 있던 간호사 2명이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캐서린이 말을 이었어요. 여긴 미국이에요. 우리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식으로 산모를 돌봐요. 그녀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신선한 샐러드, 단백질 쉐이크, 비타민 보충제. 이게 미국 의료계가 권장하는 산후 식단입니다. 그 냄새나는 동양식 국물은 미안하지만 안 돼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영어가 서툴러서가 아니었습니다. 35년 전 저도 저런 눈빛을 받았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그 시절. 남편 집안에서 촌스럽다는 말을 들으며 버텼던 그 시간들. 하지만 친정어머니의 미역국 한 그릇이 모든 걸 버틸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 기억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캐서린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보온 가방 속 미역국은 아직 따뜻했어요. 김이 새어나와 제 손등을 적셨습니다. 딸은 저 문 안에 있었습니다. 방금 아이를 낳은 딸이요. 그런데 저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복도 끝 창문으로 텍사스의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11월인데도 덥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춥게 느껴졌습니다. 뚝. 눈물 한 방울이 보온 가방 위에 떨어졌습니다. 말로는 안 돼. 보여줘야 해. 저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어요. 닫힌 병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캐서린. 그녀의 이름을 처음 들은 건 7년 전이었습니다. 딸이 전화로 말했어요. 엄마, 나 결혼해. 상대방 이름은 마이클이고 시어머니 이름은 캐서린이야.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진 한 장 본 적 없었어요. 어떤 사람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결혼식 때 처음 만났어요. 휴스턴의 작은 교회였죠. 캐서린은 하늘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눈빛이 또렷했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악수를 청했는데 손이 차가웠어요. Nice to meet you. 제가 아는 영어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캐서린도 한국어를 못했어요. 우리는 통역 없이는 대화가 불가능했죠. 그래서 7년간 거의 말을 섞지 못했습니다. 명절에 화상통화를 해도 어색하게 웃기만 했어요. 서로의 속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알게 됐어요. 캐서린이 어떤 사람인지. 그녀는 간호사 출신이었습니다. 텍사스 휴스턴의 대형 병원에서 28년간 일했다고 했어요. 산부인과 병동에서요. 수천 명의 산모를 돌봤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그 경력이 그녀의 자부심이었죠. 나는 과학을 믿어요. 캐서린이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느낌이나 전통이 아니라 검증된 데이터를 믿어요. 그게 28년간 환자들을 살린 방법이었어요. 그녀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의학은 과학이니까요. 데이터와 검증이 중요하다는 것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게 있었어요. 2000년 동안 한국 어머니들이 딸에게 미역국을 끓여온 이유를요. 저는 병원 복도 끝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캐서린에게 쫓겨난 뒤 갈 곳이 없었어요. 보온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35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1989년 겨울이었습니다. 저도 아이를 낳았어요. 딸 수진이를요. 좁은 단칸방이었습니다. 연탄 보일러가 전부인 집이었어요. 난방이 제대로 안 돼서 입김이 나왔습니다. 저는 갓 태어난 수진이를 품에 안고 이불 속에서 떨었어요. 남편은 출장 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산후조리는 친정에서 하는 거라며 오지 않았어요. 저는 혼자였습니다. 사흘 동안 라면만 먹었어요.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젖이 안 나왔어요. 아기가 울어도 먹일 게 없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아기 옆에 누워서 같이 울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친정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가셨어요. 보따리에서 미역을 꺼내 물에 불렸습니다. 소고기를 손으로 찢어 양념했어요. 참기름을 두르고 볶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분 뒤 어머니가 뚝배기를 들고 들어오셨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어여 먹어. 저 돌아야지. 그 한마디. 그 미역국 한 그릇. 그게 전부였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첫 술을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따뜻했어요.
국물이요.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이요. 사흘 뒤 젖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 몸에 힘이 생겼어요. 아기를 안고 일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3주 동안 매일 미역국을 끓여주셨어요. 한 번도 힘들다는 말 없이요. 그냥 묵묵히 국을 끓이셨습니다. 미역국은 그냥 국물이 아니야.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엄마의 마음이 들어가는 거야. 딸이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 손주가 잘 자라길 바라는 마음. 그게 다 국물에 녹아 들어가는 거지. 저는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딸 수진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미역부터 샀어요. 완도산 햇미역으로요. 어머니가 그러셨듯이 저도 딸에게 끓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캐서린은 그걸 막았어요. 그 냄새나는 동양식 국물은 안 돼요. 그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생각했어요. 캐서린은 왜 저렇게 완고할까? 28년간 산모를 돌봤다면 산모에게 뭐가 필요한지 알 텐데. 왜 미역국을 거부하는 걸까? 그때 마이클이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사위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이클이 제 옆에 앉았어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도 모르실 거예요. 우리 엄마 얘기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엄마가 저를 낳았을 때 혼자였대요. 마이클이 말했어요. 아버지는 출장 중이었고 외할머니는 플로리다에 계셨대요. 엄마는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집에서 혼자 저를 키웠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병원에서 준 식단표대로 먹었대요. 샐러드, 샌드위치, 주스. 그런데 입맛이 없어서 거의 못 먹었다고 해요.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음식을 억지로 삼키면서 혼자 울었대요. 마이클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엄마가 한 번 그러셨어요. 그때 누군가 따뜻한 걸 끓여줬으면 좋았을 텐데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캐서린도 그랬구나. 28년 전 그녀도 혼자서 차가운 샐러드를 먹으며 울었구나. 그녀가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식을 고집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그녀에겐 그게 전부였으니까요. 그녀가 받은 게 그것뿐이었으니까요.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의 위로를 그녀는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저는 보온 가방을 내려다봤어요. 아직 따뜻한 미역국이 들어있었습니다. 캐서린, 당신도 이게 필요했구나.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측은했어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캐서린이 아니었습니다. 딸이었어요. 저 문 안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딸. 그 아이에게 미역국을 먹여야 했습니다. 어떻게든요. 딸을 처음 본 건 도착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캐서린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마이클이 몰래 병실 문을 열어줬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병실은 넓었어요. 창문으로 텍사스의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3개 돌아가고 있었어요. 차가웠습니다. 11월인데도 반팔을 입기 힘들 정도로요. 침대에 딸이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수진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수진이 맞는데 제가 아는 수진이가 아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핏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입술이 갈라져 있었고 눈 밑에 시퍼런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베개 위에 흩어져 있었는데 예전보다 훨씬 가늘어 보였어요. 수진아. 제가 부르자 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을 떴어요. 그런데 그 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초점이 없었어요. 저를 보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었습니다. 엄마. 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딸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것 같았어요. 출산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살이 이렇게 빠질 수가 있나요? 밥은 먹었어?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맛이 없어서. 침대 옆 테이블을 봤어요. 식판이 놓여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봤어요. 샐러드가 있었습니다. 양상추, 토마토, 오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옆에는 칠면조 샌드위치가 있었고 플라스틱 컵에 담긴 오렌지 주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음물 한 잔.
전부 차가운 것들이었어요. 이거 먹었어?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입도 못 넘기겠어. 속이 울렁거려서 저는 식판을 내려다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애 낳은 지 이틀 된 산모한테 차가운 샐러드를 먹이다니, 얼음물을 먹이다니, 속이 안 받는 게 당연했습니다. 35년 전 저도 그랬어요. 차가운 라면을 먹으며 속이 뒤집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끓여준 따뜻한 미역국이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그런데 내 딸은 그걸 못 먹고 있었어요. 젖은 나와? 딸의 눈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안 나와. 아무리 해도 안 나와.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간호사가 계속 와서 체크하는데 모유량이 너무 적대. 아기가 계속 울어. 배고파서 우는 건데 나는 줄 게 없어.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나 엄마 자격이 없나 봐. 아기한테 젖도 못 먹이는 엄마가 어디 있어.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말이 안 나왔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체온계와 혈압계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는 딸에게 다가갔어요. 체온 잴게요. 체온계가 딸의 이마에 닿았습니다. 삐 소리가 울렸어요. 37.8도. 살짝 높네요. 간호사가 차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혈압도 쟀어요. 혈압은 정상 범위예요. 좀 쉬세요. 간호사가 나갔습니다. 저는 딸을 바라봤어요. 열이 있다며. 왜 그런 거야? 딸이 힘없이 대답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정상 범위래. 출산 후엔 다들 그렇대. 정상 범위. 그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는 게 정상이에요? 밥을 한 입도 못 먹는 게 정상이에요? 젖이 안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열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저는 속으로 울었습니다. 수진아,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뭔가 해볼게. 딸이 저를 올려다봤어요. 텅 빈 눈으로요. 괜찮아, 엄마. 시간이 지나면 나아진대.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35년 전 저도 그렇게 버텼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참으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버티다가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오셨어요. 미역국 한 그릇을 들고요. 그 한 그릇이 저를 살렸습니다. 지금 내 딸한테도 그게 필요했어요. 시간이 아니라 미역국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캐서린이 맡고 있다. 미국 의료진도 정상 범위라고만 한다. 아무도 내 딸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모른다. 아니, 알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다. 복도 끝 창문 앞에 섰어요. 밖은 화창했습니다. 텍사스의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추웠습니다. 내 딸이 저 안에서 죽어가고 있다. 차가운 샐러드를 먹으면서, 얼음물을 마시면서, 정상 범위라는 말을 들으면서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더 이상 못 참겠다. 캐서린이 뭐라고 하든 의료진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내 딸은 내가 살린다. 미역국으로.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마이클의 집 손님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시계가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옆방에서 캐서린이 자는 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인 숨소리였습니다. 딸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하얗게 질린 얼굴, 갈라진 입술, 텅 빈 눈. 엄마, 나 엄마 자격이 없나 봐.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 47분.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가 어두웠어요. 발소리를 죽이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불을 켰어요. 희미한 불빛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캐서린이 깰까봐 후드 환풍기도 안 켰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제가 가져온 재료들이 있었어요. 완도산 햄미역, 한우 양지, 마늘, 참기름. 마이클이 따로 보관해 둔 거였습니다. 미역을 꺼내 물에 담갔어요. 찬물이 손끝을 스쳤습니다. 차가웠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미역이 불어나는 동안 양지를 꺼내 손질했어요. 칼로 얇게 썰었습니다. 도마 위에서 사각사각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새벽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저는 잠시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캐서린이 일어나는 소리는 없었습니다. 냄비를 꺼냈어요. 불을 켰습니다. 참기름을 둘렀어요. 기름이 달궈지면서 고소한 향이 퍼졌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35년 전으로 돌아갔어요. 좁은 단칸방. 갓 태어난 수진이를 안고 떨던 그때 친정어머니가 부엌에서 참기름을 두르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고소한 향이 방 안가득 퍼졌어요. 저는 그 냄새만 맡아도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폐렴이었어요. 병원에서 일주일 버티다가 눈을 감으셨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수진이 잘 챙겨라. 네가 엄마니까. 네, 엄마. 저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양지를 냄비에 넣었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어요. 마늘을 다져 넣었습니다. 향이 더 진해졌어요. 불린 미역을 건져 물기를 짰습니다. 미역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졌어요. 부드러웠습니다. 이걸 딸에게 먹이면 딸도 부드러워질 거예요. 딱딱하게 굳은 몸이, 얼어붙은 마음이 조금씩 녹을 거예요. 미역을 냄비에 넣고 함께 볶았습니다. 참기름이 미역에 스며들었어요. 색이 윤기나게 변했습니다. 물을 부었어요. 냄비가 끓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생명의 소리였어요. 저는 냄비 앞에 서서 국이 끓는 걸 지켜봤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그 김이 제 얼굴을 감쌌습니다. 따뜻했어요. 수진아, 엄마가 간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셨듯이 저도 딸한테 그러고 싶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국 한 그릇 내밀고 싶었어요. 어여 먹어. 그 한마디만 하고 싶었습니다. 국간장을 넣어 간을 맞췄어요.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습니다. 짭짤하고 고소했어요.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맛이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새벽 5시 12분. 2시간 가까이 국을 끓인 거였습니다. 보온 가방에 국을 담았어요. 밥도 한 공기 퍼서 따로 담았습니다. 숟가락도 챙겼어요.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냄비를 씻고 도마를 닦고 가스레인지를 깨끗이 닦았어요. 캐서린이 눈치채면 안 됐으니까요. 현관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밀려왔어요. 텍사스의 11월 새벽은 생각보다 쌀쌀했습니다. 마이클이 빌려준 차 키를 들었어요. 운전은 30년 넘게 했지만 미국에서 운전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긴장됐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내 딸한테 가는 길이니까. 차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병원 주소를 입력했어요. 세인트루크 종합병원. 약 25분 소요됩니다. 기계음이 울렸어요. 저는 핸들을 잡고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백미러로 집을 돌아봤어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캐서린은 아직 자고 있었겠죠. 미안해요, 캐서린. 속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내 딸은 내가 지킬 거예요. 당신이 뭐라고 하든. 보온 가방이 조수석에서 따뜻한 김을 뿜고 있었습니다. 미역국 냄새가 차 안에 퍼졌어요.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미역국은 그냥 국물이 아니야. 엄마의 마음이 들어가는 거야. 네, 엄마. 저도 이제 알아요. 이 국물에 뭐가 들어가는지. 딸이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 손녀가 젖을 잘 먹길 바라는 마음. 내 아이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 그게 다 녹아있는 거예요. 병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새벽 5시 37분. 저는 딸에게 가고 있었습니다. 미역국 한 그릇을 들고요. 병원에 도착한 건 새벽 6시 4분이었습니다.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어요. 응급실 쪽에서만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보온 가방을 들고 차에서 내렸어요. 새벽 공기가 폐 속으로 밀려왔습니다.
차가웠지만 가슴은 뜨거웠어요. 산후조리실이 있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어요. 간호사 스테이션에 한 명만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저는 발소리를 죽이며 딸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섰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살짝 문을 밀었어요. 삐걱.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어요. 딸이 깨어 있었습니다. 침대에 반쯤 기대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밖은 어두웠습니다. 딸의 옆모습이 희미한 복도 불빛에 비쳤어요.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눈이 열려 있었어요. 수진아. 제가 작게 불렀습니다. 딸이 고개를 돌렸어요. 저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이 시간에 어떻게? 저는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침대 옆에 섰습니다. 보온 가방을 열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미역국 냄새가 병실 안에 퍼졌어요. 참기름 향, 소고기 육수 향, 미역 특유의 바다 냄새. 그 모든 게 뒤섞여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딸이 숨을 멈췄어요. 엄마, 이거 미역국이야. 새벽에 끓였어. 저는 국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숟가락을 꽂아 딸에게 내밀었어요. 먹어. 딸이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릇을 감싼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딸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국물을 떠서 입에 가져갔습니다. 첫 술이 입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딸의 눈이 감겼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아무 움직임이 없었어요. 숟가락을 든 채로 굳어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건가 싶어서 한 발짝 다가갔어요. 그때 딸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턱 끝에서 뚝뚝 떨어졌어요. 그릇 안으로 이불 위로. 엄마. 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이 맛이야. 엄마가 끓여주던 그 맛. 저도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천천히 먹어. 엄마가 매일 끓여줄게.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숟가락을 들었어요. 두 번째 숟가락. 세 번째 숟가락. 멈출 수가 없는 것 같았어요. 미역을 건져 입에 넣었습니다. 씹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고기도 건져 먹었어요. 그리고 다시 국물을 마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숟가락은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침대 옆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딸에게 필요했던 건 이거야. 차가운 샐러드가 아니라 따뜻한 국물이었어요. 병원 식단표가 아니라 엄마의 마음이었습니다. 딸이 그릇을 비웠어요. 국물 한 방울 안 남기고요. 그릇을 내려놓더니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더 있어? 저는 웃었어요. 눈물이 흐르는데 웃음이 났습니다. 있어. 밥도 가져왔어. 공깃밥을 꺼내 두 번째 국물에 말아줬어요. 딸이 그것도 다 먹었습니다. 두 그릇을 비운 딸의 얼굴에 희미하게 홍조가 돌았어요. 아직 창백했지만 아까보다는 나아 보였습니다. 고마워, 엄마. 딸이 말했어요. 살 것 같아. 그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살 것 같다고. 미역국 두 그릇에 살 것 같다고. 저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내일도 올게. 모레도 올게. 내가 나을 때까지 매일 올게.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이 밝아지고 있었어요. 텍사스의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빈 그릇을 챙겨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캐서린이 알면 난리가 날 거예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내 딸이 살 것 같다고 했으니까요.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캐서린이 자는 동안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새벽 6시 전에 병원에 도착해서 딸에게 먹였어요. 캐서린이 병원에 오는 건 오전 9시쯤이었으니까 그 전에 모든 걸 끝내야 했습니다. 숨바꼭질 같았어요. 62살에 이런 짓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딸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첫째 날 딸은 미역국 두 그릇을 비웠습니다.
둘째 날은 세 그릇을 먹었어요. 셋째 날 아침 딸이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아침에 거울 봤는데 얼굴이 좀 달라진 것 같아. 저도 봤어요. 확실히 달랐습니다. 하얗게 질려있던 얼굴에 핏기가 돌았어요. 입술색도 돌아왔습니다. 눈 밑 시퍼런 그늘이 옅어졌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사흘 전 텅 비어있던 그 눈이 이제는 초점이 잡혀 있었어요. 젖은 어때? 제가 물었습니다. 딸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나와. 어제부터 나오기 시작했어.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꾹 참았어요. 얼마나? 간호사가 그러는데 이틀 전보다 2배래. 아기가 배불리 먹고 잠들었어. 2배. 사흘 만에 모유량이 2배로 늘었어요. 미역국 말고는 바뀐 게 없었습니다. 그날 오전 10시쯤이었어요. 담당 의사가 회진을 돌았습니다. 저는 대기실에 앉아 있었어요. 캐서린이 병실 안에 있었으니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병실 문이 열리더니 담당 의사가 나왔어요. 50대 백인 남성이었습니다. 그가 간호사에게 뭔가를 말하고 있었어요. 영어라 다 알아듣진 못했지만 몇 단어는 들렸습니다. 서프라이징 리커버리. 놀라운 회복. 제가 얼른 다가갔어요. 의사가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패밀리? 예스 마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습니다. 천천히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요. 굿뉴스. 수진의 회복 속도가 놀랍습니다. 체온 정상, 혈압 정상, 모유 분비 양호. 이틀 뒤 퇴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땡큐만 연발했어요. 다른 말이 안 나왔습니다. 의사가 가고 나서 저는 복도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됐어. 딸이 살아나고 있어. 미역국이 딸을 살리고 있어.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캐서린이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묘했어요. 기쁜 것 같으면서도 뭔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캐서린이 저를 봤어요. 잠시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의사가 놀라워하더군요. 캐서린이 말했어요. 사흘 전까지만 해도 회복이 더디다고 했는데 갑자기 좋아졌다고.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캐서린이 한 발짝 다가왔어요. 당신 뭔가 한 거예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들켰나? 하지만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아니요. 저는 그냥 매일 와서 얼굴만 보고 갔어요. 캐서린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날카로운 눈이었어요. 28년 간호사 경력의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저는 매일 빈 그릇을 깨끗이 챙겨 나왔으니까요. 캐서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가 됐든 수진이가 좋아지고 있으니 다행이에요.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캐서린, 당신은 아직 몰라요. 당신이 안 된다고 막았던 그 국물이 당신 며느리를 살리고 있다는 걸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때 당신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저는 궁금했습니다. 들킨 건 닷새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새벽 6시에 병원에 도착했어요. 딸에게 미역국을 먹이고 빈 그릇을 챙겨 병실을 나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캐서린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제 손에 들린 보온 가방을 훑었어요. 그리고 병실 안을 봤습니다. 딸의 입가에 묻은 국물 자국, 침대 위에 놓인 빈 그릇, 공기 중에 퍼진 참기름 냄새. 모든 게 증거였습니다. 캐서린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저를 노려보며 입을 열었어요. 내가 분명히 안 된다고 했는데 몰래 먹인 거냐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 캐서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녀의 영어가 빠르게 쏟아졌어요. 다 알아듣진 못했지만 핵심은 알았습니다. 검증 안 된 음식을 환자에게 먹이면 어떡하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냐, 내 경고를 무시했냐. 딸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캐서린과 저 사이에 끼어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들어 딸을 막았어요.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저는 캐서린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서툰 영어로 말했습니다. 문제가 생겼나요? 캐서린이 말을 멈췄어요. 저는 딸을 가리켰습니다. 닷새 전 수진의 얼굴을 기억하세요?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밥을 한 입도 못 먹었어요. 젖이 안 나왔어요. 캐서린의 눈이 딸에게로 향했습니다. 지금 수진을 보세요. 딸의 얼굴에는 혈색이 돌아 있었어요. 입술도 분홍빛이었습니다. 눈에 생기가 있었어요. 옆에는 아기가 평화롭게 젖을 물고 있었습니다. 캐서린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바뀐 건 하나예요. 미역국. 그것뿐이에요.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거렸어요. 캐서린이 천천히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딸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손목을 잡아 맥박을 짚었습니다. 28년 간호사의 손이었어요. 그녀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혼란이 채웠어요. 혼란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뭔가 다른 감정이 채웠습니다. 캐서린이 창가로 걸어갔어요. 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28년 전 캐서린도 아이를 낳았어요. 혼자서 차가운 샐러드를 먹으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따뜻한 걸 끓여줬으면 좋았을 거라고요. 그녀는 그때의 자신을 떠올리고 있는 걸까요? 한참 뒤 캐서린이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이 젖어 있었어요. 저는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날카롭고 차가웠던 그 눈이 지금은 물기를 머금고 흔들리고 있었어요. 캐서린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나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한마디에 병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캐서린이 눈물을 훔쳤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뭔가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28년간 쌓아온 확신이 과학이라는 이름의 벽이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이제 거의 다 왔다는 걸. 알겠습니다. 마지막 챕터 진짜 감동으로 마무리합니다. 캐서린이 천천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발짝, 두 발짝. 그녀의 발소리가 병실 바닥에 울렸어요.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할지, 무슨 행동을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캐서린이 제 앞에 섰습니다. 1미터도 안 되는 거리였어요. 그녀의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말하려는데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캐서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어요. 병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그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금발 머리가 흘러내렸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I'm sorry. 갈라진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I'm so sorry. 저는 얼어붙어 있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캐서린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내가 틀렸어요. 그 한마디가 병실 공기를 갈랐습니다. 당신의 국물이, 그 미역국이 내 며느리를 살렸어요. 캐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28년간 산모를 돌봤어요. 과학을 믿었어요. 데이터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턱끝에서 뚝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나는 한 번도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닷새 만에 이렇게 달라지는 걸. 저는 천천히 허리를 굽혔어요. 캐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던 그 손이 지금은 떨리고 있었어요. 일어나요. 제가 말했습니다. 캐서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할 말이 있어요. 그녀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눈물 젖은 눈으로요. 28년 전, 나도 아이를 낳았어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마이클에게 들었으니까요. 혼자였어요. 남편은 출장 중이었고 엄마는 멀리 계셨어요. 병원에서 퇴원하고 집에 와서 냉장고에서 샐러드를 꺼내 먹었어요. 차가웠어요. 너무 차가웠어요. 캐서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누군가 따뜻한 걸 끓여주면 좋겠다고. 뜨거운 국물 한 그릇이면 좋겠다고. 근데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래서 믿지 않았어요. 그런 게 있다는 걸. 그런 게 효과가 있다는 걸. 왜냐면 캐서린이 울먹였어요. 나는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 말에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캐서린, 당신도 그랬구나. 당신도 혼자서 버텼구나. 따뜻한 국물 한 그릇 없이 차가운 샐러드를 먹으며 울었구나. 저는 캐서린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안았습니다. 처음이었어요. 7년간 한 번도 안아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사이였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캐서린이 제 어깨에 얼굴을 묻었어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둘이서 병실 한가운데 서서 울었습니다. 딸이 침대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딸도 울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캐서린이 고개를 들었어요. 순자.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니. 캐서린이 말을 고쳤어요. 맘. 엄마. 그녀가 저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나한테 그 국 끓이는 법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나도 배우고 싶어요. 내 손녀한테 끓여주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냥 끄덕이기만 했어요. 그날 저녁 캐서린과 저는 나란히 부엌에 섰습니다. 제가 미역을 물에 불리는 법을 알려줬어요. 캐서린이 따라했습니다. 참기름을 두르고 마늘을 볶고 소고기를 넣었어요. 캐서린이 서툰 손으로 미역을 집어 냄비에 넣었습니다. 국이 끓기 시작했어요. 보글보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캐서린이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맛을 봤어요. 따뜻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져요. 저는 웃었어요. 눈물이 나면서 웃었습니다. 그게 미역국이에요. 창밖으로 텍사스의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이 부엌 안으로 쏟아졌어요. 두 어머니가 나란히 서서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어요. 미역국 한 그릇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순자 여사님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미국 병원에서는 늘 과학적으로 검증됐느냐고 묻습니다. 데이터가 없으면, 연구 결과가 없으면 인정하지 않는 게 현대의학의 방식이죠. 하지만 텍사스의 그 병실에서 한국인 장모님은 전혀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내 딸이 건강해졌느냐고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몰래 끓인 미역국 한 그릇. 어여 먹어라는 투박한 한마디. 그 작은 정성이 차가운 미국 병원을 통째로 녹여버렸습니다. 28년간 과학만을 믿었던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라 불렀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자신도 28년 전 이런 국물 한 그릇이 필요했다는 걸요. 혹시 여러분도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해 지치지는 않으셨나요? 내 방식이 틀렸다며 무시당한 적은 없으셨나요? 순자 여사님의 이야기가 말해줍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묵묵히 행동으로 보여주면 결국 진심은 통한다고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도 언젠가 반드시 누군가를 무릎 꿇게 만들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 같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가족에게 끓여준 특별한 음식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희 감동은 여기는 다음에도 감동과 자부심 넘치는 해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